ERP 정보관리사 회계실기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전표 입력 시 일부 계정에 대해 프로젝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프로젝트 입력이 불가한 계정을 고르시오. 자, 우리 계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회계관리에 가서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으로 갑니다. 자, 가서 외산매출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리 항목명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 차대변, 필수, 자, 차변과 대변 선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변이든 대변이든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급 공사비입니다. 얘도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는 것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에 자, 복리후생비 여기 프로젝트가 보이죠. 2번 당사는 ERP를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 설정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다.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시스템 관리의 회사 정보 등록의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보기 내용들이 회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1번 예산 통제는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 여기 보면은 20번에 예산 통제 구분이 1번 사용 부서고요. 2번 처분 자산의 상각비를 월할 상각한다고 했는데 쭉 가다 보면 30번에 있습니다. 얘는 2번 월할 상각되어 있고요. 맞고요. 3번 재무제표를 영어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28번의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영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고정자산 상각이 끝난 경우 비만가액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39번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비만가액 존재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얘는 사원 등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에요. 수정은 이제 대차 차익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별다른 승인 해제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자 가능합니다.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일 경우 자, 모든 여기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 전표에 대해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삭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하면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된다. 얘가 답이죠. 4번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반드시 전표를 승인 해제한 뒤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경우입니다. 자, 4번 주 유명 본점의 2025년 한 해 동안 접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비용에 대한 이제 분기네요. 자, 얘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가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그래서 아니라 분기별 선택해 놓고 조회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접대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이렇게 보시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쭉 나오죠.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는 일단은 2, 4분기네요. 2, 4분기. 그 다음에는 4, 4분기. 그 다음에는 3, 4분기, 1, 4분기인데요. 요거 순서대로 보자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주 유명 본점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언제인지 고르시오.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자, 우리 특정한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그래서 월별 탭에 가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입금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변을 봐야 되냐면 우리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는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우리 대변 금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 3월 달이네요. 1억 6,060만 원으로 3월 달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6번. 유명 본점의 2025년 5월 한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자, 얘는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자, 그래서 입금액은 720만 원, 출금은 61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주 유명 본점은 결산 시 외화 예금 통장의 외화 금액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2025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일 때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여기 보면은 외화 명세서로 가면 되겠네요. 자,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놓고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말 잔액과 기말 외화가 나오네요. 그래서 봤더니 282만 5천 원이고 외화는 2,500달러입니다. 그래서 기말 이제 평가를 해보면 2,500달러에서 달러 곱하기 1,500원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00달러 곱하기 1,500원 하면은 375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말 이제 평가했던 게 375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장부상 얼마냐면 282만 5천 원이죠. 많이 올랐죠? 그쵸? 그래서 이익이고요. 92만 5천 원이 이익 났습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92만 5천 원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당사는 반기 결산하는데 2025년 6월 말 결산 시 소모품 재고액은 850만 원이다. 장부 금액을 확인한 후 결산 분기를 입력한다고 할 때 6월 말 결산 시 결산 수정 분기로 옳은 분기를 고르시오. 자, 일단은 얘는 합산시 가서 소모품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결산 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간은 2025년 6월 30일로 조회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모품이 1,0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50만 원 조회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결산 때까지 그대로 1,050만 원 남아 있는 거 아니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 결산 시 이제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었냐면 8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200만 원을 사용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소모품 200만 원 없애겠죠. 소모품 200만 원을 없애고
200만 원 없애면서 소모품 B 200만 원을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당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2025년 2월에 반영되는 일반경비 고정자금의 합계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얘는 자금관리의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정자금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즉 일반경비로는 크게 3개 있네요. 여기 사무실 수도요금, 사무실 일반 관리비, 사무실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사무실 수도요금이 있는데 얘는 지금 70만 원이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기간이 나왔냐면 25년 3월 31일까지 고정자금으로 지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일반 관리비는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25년 1월 31일까지 고정 자금으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 요금이 40만 원 있는데, 자, 얘는 25년 3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25년 2월에 반영되는 일반경비 고정자금 합계액을 골라야 돼요. 자, 사무실 수도요금 요거 3월달까지인가 당연히 2월에 들어가죠. 근데 사무실 일반 관리비는 1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2월달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요금은 이제 2025년 3월 31일까지니까 얘도 2월 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70만 원과 40만 원 합해서 110만 원만 2월 달에 일반 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주 유명 본점에서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증빙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래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 연결 후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신용카드 법인과 세금 계산서 증빙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증빙 설정 클릭하고요. 자, 10번 신용카드 법인인데 8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이죠. 근데 이제 8A로 되어 있어요. 얘를 F5번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제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8 보이시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얘를 선택하시는데 지금 입력하신 코드가 11번에 신용카드 개인에 등록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삭제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개인도 8A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이네요. 그래서 8A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A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1번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2번 계산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수치 제외 대상은 영수증, 영수증 접대비, 그 다음에 송금 명세 작성분 해서 요건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까지 입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금 계산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 법인의 금액을 확인하자면 263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자, 얘는 10억 4,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억 10억 제가 약간 단위를 잘못 썼네요. 다시 계산할게요. 10억 4,945만 원. 0을 하나 더 쳤어야 되는데 안 쳤죠. 그래서 보면은 10억 5,208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